몇 년 전의 일이다. 그 당시 나는 지방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같은 과의 친구들과 무리지어 자주 놀았다. 물론 가끔만 나오는 녀석들도 있어 모이는 수는 늘 달랐지만 대략 남자 4명에서 6명, 여자 4명 정도가 모였다. 혼자 방을 잡아 사는 녀석의 집에서 자주 술을 마시고 놀았는데 이때 괴담을 자주 이야기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 괴담을 들을 때마다 질색하는 여자아이도 있었다. 괴담을 들을 때마다 질색하는 아이를 A, 괴담을 자주 말하는 아이를 B라고 한다면 나는 이 A와 상당히 친했다. B는 단순히 괴담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자기 체험담 같은 건 없었고 단지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했다. B는 괴담을 좋아하긴 했지만 귀신이나 유령 같은 건 믿지 않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A가 귀신이 보인다 라고 말했다. A는 항상 B를 피했다. 2명이서 노는 일은 절대 없으며 모여도 A는 항상 B와 거리를 두었다. 여기서 나와 다른 한 명 C, 나와 C만이 A가 보인다라고 말하는 걸 믿었다. 그래서 나와 C는 A가 정말로 영감이 있다면 B가 장난삼아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로 싫었을지도 몰라 정도로 생각했다. 어느 날 B와 친했던 남자아이 한 명이 심령 스폿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차로 30분 정도 갈 수 있는 장소라고 한다. B도 다른 녀석들도 꽤나 흥미 있어 보여 그 장소에서 담력 시험을 하자고 결정이 되었다. 오지 않은 녀석들도 불러서 같이 가자 라는 이야기가 나와 나는 A에게 전화를 했다. 나는 갈 생각이었지만 아마 A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우리 지금 땡땡 쪽으로 가서 담력 시험하기로 했어. 올 사람은 뭐라는데? 라고 말하니까 A는 가지 말라는 듯 혹시 그 커다란 빈집 말하는 거야? 그 근처에서 담력 시험을 한다고? 그 집에서 뭔가 보인다는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게 좋지 않아? 아니 가지마. 일부러 왜 그런 데 가? 그냥 누구 집에서 자리 잡고 술이나 마시면서 괴담 같은 거 이야기하면 되지 않아? A에게 괴담이나 이야기하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놀랐지만 다른 애들은 이미 갈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도 애들 전부 갈 생각이 엄청난데? 너가 갈 생각 없으면 억지로 안 가도 돼. 라고 말하자 A는 조금 조용히 있더니 B는 간대? 간대. 제일 의욕 넘치는데? 그렇구나. 그럼 나도 갈 테니까 조금 기다려줘. 놀랍게도 A는 정말로 와서 B와 함께 차를 탔다. 오지 않은 애들도 있어 총 6명이서 출발했다. B는 조금 마이페이스인 부분이 있어서 A가 자기를 피한다는 것을 모르는지 신경 안 쓰는 건지 차 안에서 재밌다는 듯 계속 떠들다가 금방 질려 하품을 하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피곤한가? 졸려하는 B에게 A는 좀 자, 도착하면 깨워줄게. 고마워. 미안해, 조금만 잘게. B는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A는 조용히 창밖을 보기 시작했다. 장소에 도착해도 B는 일어나지 않았다. 거의 숙면이라 해도 될 정도로 자고 있었다. 그냥 자게 둘까? 라고 우리들이 얼굴을 마주하며 고민하고 있자 A는 데리고 가자. 두고 가면 나중에 화낼 거야. 라면서 B를 깨웠지만 눈을 뜨지 않았다. 그래도 A는 B를 억지로 차에서 꺼냈다. 어쩔 수 없으니 C가 B를 부축했다. A는 계속 B의 손을 잡은 상태로 다른 녀석들이 차에서 내리자 가장 앞을 걷기 시작했다. 거기에 있던 오래된 빈집은 평범하게 기분 나쁜 빈집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모두 더 좋아하는 눈치였다. B는 아직도 자고 있고 A는 아직도 B의 손을 잡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담력 시험을 시작하기 위해 집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집 뒤쪽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우물은 말라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일본식 인형의 집 같은 것이 보였다. 뭐야? 하면서 한 명이 우물을 내려가려 하자 그와 동시에 A가 안 돼! 소리쳤다. 이 소리에 겁먹은 녀석은 내려가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덜컹인지 찰컥인지 뭔가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멀리 떨어져! 빨리! 이쪽으로 와! A가 외치기도 전에 이미 뭔가 불길함을 느껴 나는 우물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계속해서 이상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우물 속에서 들린다. 점점 커진다.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리의 정체가 우물 속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았다. 진짜로 도망가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옆을 보면 친구들도 역시 겁먹고 있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진짜로 뭔가가 있다. 야! 빨리 이쪽으로 와! A가 나의 손을 잡으며 소리친다.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를 잡게 했다. 내가 그걸 잡은 걸 본 A는 옆에서 쫄고 있는 다른 애들에게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쥐게 했다. 자세히 보니 나에게 쥐도록 한 건 B의 오른발이었다. 다른 친구가 잡은 건 B의 왼쪽 손. B의 오른쪽 손을 A가 잡고 있고 C는 계속해서 B를 업고 있었다. A는 B의 손을 계속 쥔 채로 필사적으로 다른 친구들을 끌고 왔다. 그 후의 일은 너무 이상한 일이 많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 확실히 기억하는 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에 무언가가 있었던 거. 흰색인지 회색인지 투명한 것인지 연기인지 사람 그림자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 무언가가 우리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덜컹덜컹 철컥 같은 금소금이 계속해서 귀에 울려 퍼진다. 뭔가 거북한 그 연기 같은 것이 금소금을 내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그 연기인지 사람 그림자 같은 것의 등을 보고선 그게 보이지 않는 금소금의 또 다른 무언가와 부딪혀 그걸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야! 씨! 움직일 수 있어? 빨리 도망가자! 빨리! A가 소리치자 우리들은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차를 향해서 달려 어떻게든 차에 타고 도망칠 수가 있었다. C가 운전을 했고 내가 차 안에서 뒤를 봤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그 금소금은 상당히 오래 귀에 남아있었다. 그 후에 결국 돌아올 때까지 계속 숙면을 취한 B에게 별거 없길래 그냥 자게 뒀어 라고 설명하고 돌려보낸 다음 모두 함께 겁에 질려서 아침까지 같이 술을 마셨다. 며칠 후 A에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았다. A는 질렸다는 표정으로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다. 그 우물은 정말 위험한 것이라는 것은 예상대로였고 집을 정면에서 보는 건 괜찮아. 근데 집 뒤에 있는 거 우물을 보는 건 안 돼. 라고 한다. 문제는 우리를 도와준 이상한 연기 같은 건데 A는 굉장히 싫어하는 표정으로 그건 B에게 뭐라고 할까 씌어 있는 거야 라고 말했다. A가 B를 피했던 건 B를 싫어한 게 아니었다. 단지 B에게 무엇인가가 붙어 있었고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해서 피했던 거라고 한다. 처음에는 B에게 붙어 있는 그것이 유령 혹은 귀신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위화감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B에서 빠져나오는 그걸 본 다음 문득 그건 B의 속에 있구나 깨달았다고 한다. B가 그것이 사는 세계와 연결되어서 그 세계와 여기에 통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면 B 자체가 그것이 사는 장소가 된 거, 이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 A도 잘 알지는 모른다고 했다. 다만 그건 B에게서 나와서 다시 B에게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리고 A는 귀신 같은 다른 영적인 것 대부분이 B를 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마도 그건 B 속의 그것의 성질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건 우리를 지킨 것이 아니야. B를 지킨 거지. 그렇다고 B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고 봐. 집에 문이 고장나면 곤란하잖아? 단지 그뿐이야. 아무튼 그건 평범한 귀신도 아니고 B는 귀신 같은 걸 믿지도 않으니까 재령 같은 건 무리라고 생각해. 그래서 A는 B에게 그것이 있다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A가 B와 거리를 두고 있던 이유 역시 그것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라고 했다. 그것은 B가 정말로 위험해지면 B를 지키고 있었어. 그날 나는 너희가 정말로 위험한 곳을 간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희를 멈출 수 없다면 B 안에 있는 그걸 이용해서 너희를 지키자 라고 생각해서 따라간 거야.
그것이 지키는 건 B뿐이니까. 그때도 우리가 B랑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었다면 우물에 있던 그거에 씌어서 인생이 끝났을지도 몰라. 너도 다른 애들도. 이런 말을 들으니까 등에 서늘함이 느껴졌다. 근데 B에 쓰인 거 말이야. 꽤 좋지 않아? 결국은 지켜주는 거잖아. 이렇게 내가 말하자 A는 째려보듯이 그리고 한심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봤다. 야! 배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멋대로 너한테 기생하면서 아래서 깨어나기 전까지만 있겠다고 대신 너를 지켜준다고 말하면 너는 그게 좋아? A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확실히 와닿았다. B에게 쓰인 건 어찌됐든 자기만을 위해서 B 속에 자리 잡고 나왔다 들어가고 있다는 걸. 어쩌면 그것은 B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그것에게 B가 필요 없어진다면 B를 부시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는 주변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B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가만히 둘 수밖에 없어. A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우물에서 나온 그것도 굉장했어. 신이 최악의 형태로 바뀐 느낌이었어. 제대로 된 영능력자라도 이길 수 없는 느낌. 그런 녀석이었어. 그거랑 붙어도 밀리지 않던 B의 그것도 어차피 뭐래도 안 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도 A도 B도 사회인이 됐다. 문득 이 일이 생각나서 전화를 걸어봤다. 참고로 이 일이 떠오른 이유는 B에게서 연락이 왔기에. 결혼했고 아이도 생겨서 잘 살고 있다. B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A에게 전화해서 이걸 이야기하니까 B가 수명으로 죽을 때까지 그것이 조용히 있어주면 그게 제일일 텐데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A는 B가 아직도 그거에 씌여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다. 평범한 귀신과 다른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무엇.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 우물 속에 있던 금소금을 내는 무언가도 신경 쓰인다. 어느 쪽이라도 좋으니 누군가 짐작이라도 가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담이지만 B는 가끔 괴담과 함께 아 진짜 귀신 보고 싶어. 한 번도 본 적 없단 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담력 시험을 하기 전에도 분신사바 같은 놀이를 꽤 한 것 같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의 A는 아마 무리겠지. 그것은 B 본인에겐 안 보이는 것 같고 다른 영은 B가 영감을 이끌고 떠나서 전부 그것 때문에 B에겐 접근 안 할 테니까. 우물에 그건 진짜 엄청난 거였어. 그래서 접근했던 거야. 아마 B의 그것도 그래서 일부러 B를 재우고 전력으로 싸운 게 아닐까? 뭐 이건 그냥 상상이지만. 그러고 보니 그날 밤 A가 엄청나게 소리쳐도 B는 전혀 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B와 잡담을 했을 때 집에서 혼자 분신사바 한 적이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그냥 졸리기만 해서 바로 잤어. 이런 건 꽤 성공하기 힘든가 봐?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성공했었더라면 그때에는 도대체 뭐가 왔던 걸까요?